현재 주원장을 보고 있습니다. 주원장 그러면 1368년에 홍문정 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명나라를 건국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죠. 그분이 이제 주원장이다. 연호로 이제 홍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역사 영상을 이제 촬영하면서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고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주원장의 이제 또 다른 이름을 보면 뭐 주중파, 주흥정, 뭐 주도규 뭐 다양한 이름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뭐 주원장이라고 뭐 이름을 바꿨다 그런 말에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자, 이 내에서 뭐 중요한 거는 이 홍무제 주원장이 이제 명나라를 건국했기 때문에 명토조라 이제 불린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러나 저는 이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수 없다는 이제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명나라를 누가 건국했나? 조선국왕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설명을 많이 들었죠. 태조 이성계의 또 다른 이름이 여기 단이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명이다 이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바로 이분이 명나라를 건국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조선을 건국했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죠. 태조 이성계께서 명나라를 건국하셨다면 이 조선을 건국하셨다는 이런 기록들은 다 가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실록의 내용을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께서는 명나라를 건국하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기록은 앞전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을 하나만 봐도 명이라는 나라를 누가 건국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은 정종실록 1권 정종 1년 3월 1일 임시 두 번째 기사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의 동영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 정변 소식을 권하다. 자, 여기에 아래쪽에 내용에 보면은 연하, 태조, 고황제, 세 황제 이렇게 세 번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이 연왕이라고 적힌 이분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태조 고황제라고 적힌 이분이 태조 이성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위쪽에 있는 정종이 되겠습니다. 이 기록은 정종 1년에 기록된 기록이기 때문에 현재는 1399년 명건문 1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연도에 이제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문이라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칭이 정종의 연호이다. 네, 제가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아래쪽의 내용을 보면은 이 각주에 이렇게 적혀 있죠.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서 태조 고황제는 여기에 위쪽에 보면 원문의 태조 고황제 이분이 되겠죠. 각주의 태조 고황제를 이제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적어 놨기 때문에 원문의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가 아닌 주원장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각주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실록을 이제 읽었을 때 이해하기 이제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실록을 번역해 놓은 사람들이 원래는 없는 내용을 이 아래쪽에 이제 추가했다 이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 고황제를 이렇게 주원장이라고 적어놔 보이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원문에 이 태조 고황제가 이성계가 아닌 주원장이 되어버린다. 그런 설명이죠. 자, 태조 고황제 그러면 명나라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다 보면 고황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태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태조 고황제 이분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 이제 주원장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조선도 이렇게 살펴보면 여기다 보면 똑같이 되어 있어요. 고황제 그리고 태조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 고황제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아래쪽에 이제 각주의 내용에 태조 고황제를 이 주원장이라고 여기 딱 적어 놓으니까 위쪽에 원문에 이 태조 고황제가 주원장이 되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아마 역사에
번역 조작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태조 광제가 이성계였다면 당연히 여기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 되고 새 황제가 정종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연왕이 태조 고황제에게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경사에 갔는데 새 황제가 단기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이 곧 돌아와 군사를 일으켜 황제의 곁에 약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유명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자, 이 내용을 전체 확인을 해보면 곧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위치가 이제 요동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요동의 역사가 번다함으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제2차 왕자의 난으로 예상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연왕이라고 하니까 태종 이방원이죠. 그리고 아래쪽에 새황제라고 하니까 이거는 정종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태조 이성계의 두 아들들이 현재 이제 다투는 내용을 적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군사를 일으켜 이런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곧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그것이 바로 요동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죠. 자, 그 내용으로 보면 자, 이 요동이 이제 어디겠는가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베이징 북경이나 현재 대륙 난징쯤에 이제 요동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태조 고황제에게 뭐 제사 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뭐 경사에 가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자, 여기서 경사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난징시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문에 보면은 경사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경이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냥 경이라고 이제 적혀 있죠. 자, 경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어디인지는 확인하기 좀 어렵죠. 그러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읽어보면 이 경사가 바로 난징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명나라를 건국하신 분이 보통은 주원장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이제 역사를 이제 추적을 해보면 현재 이 부분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연왕 그러면 우리 보통 영락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실록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여기 명성조 이분이 영락제다 그리고 주체이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분이 제2대 명혜종 주유문 여기 건문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을 찾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록도 보면은 명나라의 영락제가 건문제를 찾는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되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조 고황제가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각주로. 그렇기 때문에 실록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태조 고황제는 주원장이라고 이렇게 각주로 적어 놓은 경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이 연왕과 태조 고황제, 세황제가 자, 과연 주원장의 후손이었는가? 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런 많은 영상을 이제 제작했지만 이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후손들의 내용이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제2차 왕자회담의 기록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앞전에 이제 영상은 이제 제작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실록에는 제2차의 왕자회난이 기록이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돼요. 실제는 있지만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이 제2차의 왕자회난의 기록인데 이것을 주원장이 건국한 명나라의 역사로 이제 취급해 버리기 때문에 현재 조선에서 일어난 제2차 왕자회난은 실록에서 없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자, 현재 실록의 또 다른 내용을 하나 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예전에 제가 이제 소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조실록 6검 태조 3년 11월 19일 을묘 두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이나 되겠습니다. 태종이 명나라 황제의 우대를 받고 돌아오다. 보통 이제 조선 역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이 태종 이방원이 이제 명나라에 가가지고 주원장의 이제 우도를 받고 온다. 이런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실록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분석하고 확인해보면, 그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명나라의 황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 명나라의 황제가 바로,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된다.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이 자신의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우대, 칭찬을 받고 대우를 받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다가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태종 이방원이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정을 만나가지고 우대를 받았다. 자, 그렇게 이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명나라 서울이 어디겠습니까? 자, 대륙 난징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원문에도 보면 여기 경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앞전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여기도 이제 경이라고 되어 있고 번역 내용에는 이렇게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대륙 난징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지도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뭐 대륙 난징이기 때문에 현재 이 부분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연왕이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북경이 이제 연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아래쪽으로 왔다. 자,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연왕이 아쪽에 있는 난징에 이제 황제를 만나러 갔다. 그런 설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자,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까? 난징에서 베이징 북경에 연도가 있는 데로 왔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현재 자금성이 있는 그곳으로 왔다. 이제 그런 의미죠.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는데 태종이 소상하게 사신 통행에 대하여 주문하니 황제가 우대하고 돌려보냈다. 처음에 태종이 떠날 때 탄성사 성성린이 실어지어 태종을 전송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성린이라는 이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종을 전송했다고 하니까 처음에 성성린이라는 이분이 태종을 전송한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성성림이라는 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사관, 정당, 문학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참가하여 조선 건국 이후에는 한성부 판사, 우의정, 자의정 등을 역임한 문신공신이다. 자, 여기 보면 이성계의 역성혁명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으로 확인해 보면 난징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분은 1338년 충성한 보기 7년 사망연도가 1423년 세종 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실록에 보면은 성성린이라는 이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태종 이방원을 난징에서 이제 전송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시를 같이 하나 이제 지어줬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여기 이제 명나라 이 서울이 바로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거기 계셨다. 바로 난징에 있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조선의 서울이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 이르니 이제 이런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황제가 두세 번 인견하였다.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인 태종 이방원을 그 난징궁에서 맞이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성성린이 여기서 배웅을 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위쪽에 이제 내용을 보면 남제와 조반도 같이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자, 이 남제와 조반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선택을 해가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남제와 조반에 관한 그 사람 이름에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조반, 남제 나오지요. 자, 여기 나무위키에 이제 자료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제 등과 함께 명나라의 사신으로 파견되었다. 이 말을 듣고 하가나 공양왕은 이색, 이숭을 유배비에서 불러와 국문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공양왕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양왕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공양왕을 검색을 해놨는데요. 고려 34대 공양대왕 왕료가 되겠습니다. 조반에 대한 기록을 제가 한번 선택해가 한번 진입해 보겠습니다. 조반이라고 확인이 되는데요. 현재 이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양력이 이제 보이는데 1340년에서 1401년도에 사신 분이가 되세요. 여말 선초의 인물로 조선의 개국공신 조서경의 아들 조서로 조서강 조서안의 아버지 종교는 불교 독실한 불자였다. 본가는 배천 조씨 14세 중시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 이제 아래쪽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풍해도 배주 사람으로 12세에 북경으로 들어가 사촌 누나의 남편이 단편장의 집에 있으면서 한문 몽골의 글자와 말을 배웠으며 톡토 테무르가 그를 보고 기이하게 여겨 중소성의 역사로 불렀었다. 1368년에 부모님이 늙어 고려로 돌아갔으며 1385년에 공민왕의 시호 승승을 정하기 위해 전리판서가 되어 개경으로 향하였다.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배주 사람으로 12세경에 북경으로 이제 들어갔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북경이 어디겠습니까? 베이징 자금성에 있는 그 북경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1385년에 공민왕의 시호 승승을 정하기 위해 전리판서가 되어 개경으로 향했다 하니까 이 개경이 바로 베이징 북경이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제가 고려의 수도가 어디라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까? 1461년 대륙 중국 북경의 이름은 경사였으며 고려의 수도였다. 우리 역사 고려의 수만리 선자 적통나라이며 고려 수도는 북경이었다. 여기서 이제 북경은 베이징이 되겠습니다. 대륙 북경의 지명이 경성이었고 조선의 지역은 백산을 머리라고 사람이 옆으로 등을 구부리고 서 있는 것 같으며 서북 쪽에 앉아 동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이다. 그것이 바로 북경이 경성이었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의 내용을 보면은 대륙 베이징 북경하고 난징을 조선어 수도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조명보는 송나라 사람인가 고려인인가 고려 26대 심양왕 충성왕이 북경 개경에서 통치하다. 그리고 이 심양이 만주로 이동되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태종이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왔다. 남제와 조반도 같이 돌아왔다 그러면 요거는 대륙 난징을 설명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종 이방원이 난징에 가서 다시 베이징 북경으로 돌아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록으로 보면은 이때 고려의 수도가 베이징 북경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지도로 설명을 드리면 태종 이방원이 현재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있었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태조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방언아 너 참으로 잘했다. 그렇게 대우를 받고 칭찬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이방원이 이 난징에서 이제 북경으로 이동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북경이 고려의 수도였다. 바로 개경이었다. 이제 그런 설명도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한반도 아닙니다. 석성린이 실어지어 태종을 전송하였다. 이런 내용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또 남제라는 분이 또 검색이 되는데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제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1351년 충성왕 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미지가 없네요. 자, 남제는 1351년 충정왕 3년에 의령 남씨 집안에서 사형제 중 장례문을 출생하였다. 조부는 진영 광군사 남촌노이며 부친은 밑직 부사를 지내고 경교 지중을 여기마
남문번이고 어머니는 최강의 딸이다. 초명은 남겸이다. 이세계의 제자로 학문을 배웠으며 1371년 진서시에 5등으로 급제하여 좌부대원까지 지냈다. 정몽주, 정도전, 조준 등과 친하게 지냈으며 이후 동생 남훈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에 힘썼다. 한편 그의 숙부 남을진, 스승 이색, 동문, 정몽주 등은 역성혁명에 반대하였다. 자,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성계에 추대하여 이제 개국에 힘썼다. 자, 그런 내용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 계속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예감이 맑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성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경사나 이 더위와 장마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데 있다 하더라. 자, 여기에 보면 조선에 이제 수도가 있는 이제 위치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조선 경사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이방원이 이제 어디에서 출발을 했다고 했습니까? 베이징 북경에서 대륙 난징궁인대로 이제 이동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선의 경사는 장마의 산을 넘고 물을 건너가는 데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난징이 조선의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태종 이방원이 현재 여기서 이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건너 산을 건너 가지고 이동을 하면 그곳에 조선의 수도인 경사가 나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남경이 이제 조선의 수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실록의 이제 번역 내용을 보면 명나라의 황제가 계신 곳에 태종 이방원이 간다. 뭐 연왕이 간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경에 태조 이성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 만세 조선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닭에 다 모두 말씀 모두 말을 한다. 일만만 수의 만업 만세 대세. 자, 여기 보면 아침조 골선 조선의 경에 간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차 염리 발서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자식을 알고 신하를 아는 예감이 밝고 하늘을 들어가는 성의는 백성을 살리기 위함이라. 모두 말하기를 만세의 조선 경사는 이 더위와 장마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가는 데 있더라. 자, 여기 앞전에 나오죠. 만세 조선 경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조선의 수도가 난징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의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태종이 영부를 지날 때 연왕이 친히 대해보았는데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원문의 내용에 보면은 현재 이 태종이라는 여기에 번역 내용은 현재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 연왕이라고 되어 있고 각주 부분에 태종이라 되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현재 번역 내용을 보면 즉 성조 황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보면 여기 연왕이 즉 태종 황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번역 조작제를 해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원문에는 태종이 황제이고 연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있는 이 태종실록의 기록이 맞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위쪽에 이제 날짜를 볼 수가 있는데요. 1494년 명홍무 27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홍무가 바로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 태종 황제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분이 태종 이방원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각주의 이제 원문 해석도 이렇게 성조 황제라고 이제 조작을 해놨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태종 이방원이 이 성조가 아니죠. 그냥 태종이 되겠습니다.
성조라고 이제 이름이 바뀐 거는 예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요 영상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부 태종 황제 영락 이방원은 가정제 제위 중에 성조라 이제 바뀌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정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제11대 이제 명나라 세종이 되겠습니다. 주후총이라고 되는데 1521년에서 1567년 이 사이에 바뀌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성조로 바뀐 이름이 이제 연대 시기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선조실록 실권 선조 6년 8월 1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1574년 명만령 1년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정사가 종계 변모 상황에 대한 서장을 올리다. 이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부가 황제에게 아뢰니 황제가 세종실록에 찬수를 끝낸 뒤에 다시 여쭈어 시행하라 하였는데 대개 종계를 개정하는 일에만 응답하고 악명을 변모한 일에는 가부가 없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태종은 가정 중에 성조라 개호하였는데 개년 김주가 주청하였을 때 문서에는 성조라 하였고 지난번 주청한 글에는 태종으로 써넣었으므로 중국 예부가 일이 정성스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태종 이방원이 성조로 바뀐 시대가 이제 가정제 때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에 이제 내용이 되겠네요. 태종이 이제 성조로 바뀌었다고 이제 정확히 나온 그 경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에 다시 이제 앞부분으로 돌아가가지고 확인을 해보면 태종이 영부를 지날 때 연하 즉 성조 황제라고 이렇게 이제 각주를 달았는데 이거는 이제 번역 조작이다. 연왕이 이 내용을 보면 태종 이방원인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정확히 나와 있죠. 연왕 즉 태종 황제 이렇게 적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해 드릴게요. 이제 확실히 이제 또렷하게 보이죠. 자, 연왕이 다른 말로는 태종 황제다.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태종 이방원이 이제 어디로 이제 갔다는 설명이 됩니까? 자, 베이징 북경에서 그 아래쪽에 남쪽인 난징으로 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조선의 경사 수도가 있는 위치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태종이 이제 연부를 지나갈 때 곁에 시위하는 군사가 없고 다만 한 사람이 모시고 서 있었다. 온선한 말과 여자를 후하게 대접하고 모시고 선 사람을 시켜서 술과 음식을 내오게 하였는데 극히 풍성하고 이제 깨끗하였다. 태종이 연부를 떠나서 도중에 있을 때 연왕이 서울 금능에 조회하기 위하여 편안한 연을 타고 말을 몰아서 빨리 달렸다. 자,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현재 1399년 명건문 1년에 우리나라 사람으로 요동의 동영이 소속 군인 한 사람이 도망쳐와서 명나라의 정변 소식이 권하다. 이 내용에서 이 연왕이 태종 이방원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태조 고황제는 여기 아래쪽에 갑주의 주원장이 아니라 태조 위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경사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난징이다. 현재 이 부분, 자, 여기가 이제 조선의 수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또 다른 기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태조실록 6권 태조 3년 8월 2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394년 명홍무 27년에 됐어요. 자, 사수감 송이정이 말천필을 요동해서 교부하고 이제 돌아갔다. 자,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수감이라는 직책을 가진 송이정이라는 분이 말 1000마리를 가지고 요동에 이제 갖다 주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왜 이 사수감 송희정이라는 사람이 말천표를 요동에 갖다 주었냐 하면은, 앞전에 여기에 실록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게 조선의 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 설명을 되어 연왕 이방원이 그 난징에 있는 세 황제 정정을 이제 치기 위해서 말이 필요했기 때문에 갖다 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누군가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도 있어야 되고, 뭐 창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고, 식량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필요한 게 기동성이 이제 빠른 말을 달라고 했다니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2번이 된다. 그리고 사수감 송희정이 말천표를 요동에 이제 교부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요동의 이제 위치가 정확히 이제 밝혀지죠. 자, 조선시대의 이제 요동의 이제 위치는 우리나라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 여기가 이제 요동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요동을 이제 설명을 이제 많이 이제 들었는데요. 자, 요동의 위치가 여기에도 뭐 있었다 이제 그 설명을 드리고, 명나라에서 남긴 그 기록을 보면 요동이 이제 여기에 있었는 것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동이 저는 또 여기에 있었는 거라고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을 보면 말천필을 요동에 이제 갖다 줬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면 요 북경이 이제 요동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왕이 여기 이제 북경에 있었지 않습니까? 즉 이방원이 여기 이제 북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다. 그 요동도 현재 이 부분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요동의 위치가 이제 비정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 가지고 말천표를 요동에 이제 주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으로 요동이 정확하게 이제 베이징 북경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사수감 송희정을 보내서 말 1,000표를 바치게 하였는데 요동에 이르러 교부했다. 이 내용으로 요동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사수감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건 도대체 뭘까요? 사수감이라고 제가 이제 들어왔는데요. 조선 초기 군선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던 관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와 같은 사수감은 선박을 관장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선박을 건조하고 군선의 계량도 도모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외고의 산세도 강성하여 수건을 강화하고 군선도 많이 건조하였으므로 사수감은 매우 중요한 관청이다. 자, 그러나 1394년 관제 개편으로 사제감에 이제 병합됐다. 자,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사수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조선에서 베이징 북경 쪽으로 말천표를 이제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수감의 이제 기록 내용을 보면 이게 1394년이잖아요. 자, 앞전에 이제 내용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자, 여기는 1399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95, 96, 97, 98, 99 이렇게 되어 있으면 한 5년 후에 이제 벌어지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요동을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쪽으로 말천표를 이동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연왕이 이제 누군지 이제 단번에 알 수 있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다. 그리고 태조 고황제는 이성계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앞전의 내용을 또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연왕이 바로 원문에는 태종 황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이방원인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기록을 이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395년 명홍무 28년 연왕과 사소로에 교제한다고 명나라가 통사 송희정과 안마 건울송을 이제 유비시키다. 자, 이 내용에 보면 또 연왕이 나오고 여기 또 송희정이라는 이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안마라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뭔 말일까요? 자, 안마라는 한자를 이제 제가 이제 붙여놨는데요. 그 뜻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장은 안장, 말마, 말의 안장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죠.
자, 이 내용을 보면은 말에 관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왕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앞전에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수가 송의정을 보내서 말 1,000표를 바치게 하는데 요동에 이르러 교보하고 이제 돌아왔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요동에 있는 위치에 이제 연왕이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앞전에 제가 사수감의 이제 뜻을 이제 살펴봤잖아요. 자, 이거는 조선의 이제 관청 기관이 됩니다. 자, 조선의 이제 관청 기관에서 명나라 주원장의 이제 아들인 연왕한테 어떻게 이제 말을 갖다 줄 수가 있나요? 자,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송의정이라는 분이 이 요동에 이제 말을 1,000표를 이렇게 갖다 줬다면 태종 이방원한테 이제 갖다 줬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있는 연왕, 이분한테 갖다 줬다, 그런 설명이죠. 그 내용이 이제 실록의 이제 다른 부분에 또 여기도 또 확인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이 기록은 1395년도 이제 기록이기 때문에 이제 앞전에 말 1,000표를 갖다 준 그 연대는 1394년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기 때문에 1년 후에 이제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계속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절일사 김익겸이 경사에서 돌아와 이제 아래였다. 통사 송의정과 안마 건울송이 먼 곳으로 이제 유배를 갔습니다. 처음에 계품사 김을상이 연왕의 저택을 거쳐왔는데 임금에게 명복하기를, 연왕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 임금은 어째서 나에게 말을 보내지 않았느냐고 하였습니다. 자, 함에 임금이 그 말을 믿고 입견이 갈 때에 그 편의 안마를 이제 부송하였더니 연왕이 바꿔서 황제에게 아뢰었다. 황제가 조선왕이 어찌 사설의 연왕과 교체할 수 있느냐 하고 희정과 울성의 금시위로 이제 유배시켰다가 다시 등촌부로 이제 유배시켰다, 이런 내용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등장인물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송의정이라는 분도 이제 볼 수가 있고, 김익견 이런 사람도 볼 수가 있고, 김을상 이런 사람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황제라는 이런 말도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연왕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이 안마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 1,000표를 연왕에게 갖다 준 여기 송의정이라는 이제 이분을 이제 문책하는 이제 내용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 통사 송의정과 안마 건울송이 먼 곳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송의정이라는 분하고 건울송이라는 분이 여기에 연왕한테 말 1,000표를 갖다 준 내용을 여기 황제가 이제 문책하는 내용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러분 앞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사수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조선의 관청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92년 태조 1년 7월 문무 백관의 제도를 제정할 때 군선의 군제와 수리를 관장하고 조언을 감독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자, 요거는 1392년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 위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선의 군의 이제 기관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송의정이라는 분하고 이 건울성이라는 분이 이제 말을 이 연왕에게 이제 갖다 줬기 때문에 바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 황제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바로 태조 이성계인 것을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연왕이 바로 이방원이다. 처음에 제품사 김을상이 연왕의 저택을 거쳐 왔는데 이 임금에게 명복하기를, 연왕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희 나라 임금은 어째서 나에게 말을 보내지 않았느냐 하고 이제 하였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연왕이 너희 나라 임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자, 바로 이제 조선의 이제 임금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즉 연왕 이방원이 조선의 이제 임금한테 말을 거는데 어째서 나에게 말을 보내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이제 묻는 경우가 됩니다. 자, 근데 좀 이 내용이 좀 이상하지요, 여러분들. 제가 열왕이 이방원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 또 조선의 임금이 또 나올 수가 있나? 자, 그러면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임금은 태조 이성계에게 이제 문책하는 내용이 된다.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이상하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제 뭐라고 한다. 좀 희한한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임금은 조선의 임금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아래쪽에 보면 조선 왕이 어찌 스스로의 연한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여기 위쪽에 이제 황제가 문책하는 내용이 됩니다. 원문에도 보면 여기 이제 조선 왕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임금이 조선의 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금은 누구냐? 자, 예전에 제가 찍은 영상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원의 형제를 조선의 왕으로 삼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성균관의 자금성의 국자가입니다. 태종 이방원이 형제 중 한 명을 조선의 이제 국왕으로 임명하다. 명나라는 부모, 조선은 아들 나라다. 제가 이렇게 영상 예전에 찍어가지고 한번 설명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연왕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를 한 명을 이제 조선의 왕으로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형제 중에서 그 한 명이 말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원이 자신의 형제에게 뭐라고 이제 야단치는 경우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제 연왕 이방원은 베이징 북정에 있었고 자신의 형제 중에 한 명의 임금이 이제 조선에 있었는데 이방원이 말을 첨표를 보내달라고 너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는 왜 말을 보내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뭐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아버지인 황제 태조 이성계가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문책을 하는 내용이죠. 조선 왕이 어찌 사설의 연왕과 교제할 수가 있느냐? 자, 이방원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선 왕으로 이제 임명을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황제 태조 이성계가 너는 한나라의 왕의 이제 직책을 가지면서 어떻게 개인적으로 연왕한테 그렇게 말을 줄 수 있는가? 그렇게 문책하는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한나라 이제 왕으로 임명을 됐으니까 크게 넓게 보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방원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말을 첨표를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냐? 거기에 대한 황제 태조 이성계가 다시 뭐라고 하는 내용이 됩니다. 태조 이성계 이제 몰래 이제 갖다 주기로 한 그 약속이 이제 들통이 났기 때문에 희정과 을성을 금치 위로 이제 유배시켰는데 나중에 다시 금치 위에서 등추부로 다시 또 위배시켰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치위라는 이 지명이 어디 있는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치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유기백과 사전이 이제 하나 나타나는데요. 요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이제 원문을 이제 한자로 이제 표시를 해주는데 한국어로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이족의 고대 이름이 진태에는 지명으로 이제 발전하여 현재 운남성의 바오산 및 기타 지역과 부분적으로 겹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중통 2년 1261년 원나라 시조 황제가 금치회화국을 설치했다. 홍무 18년 나오죠.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홍무 18년 1385년 명나라 태조가 영창에 금이호 사령부를 설치하였고 영창도 금이호라는 칭호를 받았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이제 운남성 남서부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남성이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남성을 제가 검색을 하니까 현재 이 부분을 이제 갖춰주고 있네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중국 대륙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서쪽 편에 위치를 현재 갖춰주고 있습니다.
실록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자, 이번에는 여기에는 둥충부라는 이제 유배시켰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 둥충부는 또 어딘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둥충부라고 이제 검색을 하니까,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부분도 이제 어딘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둥충부라고 제가 이제 검색하니까, 자, 여기도 이제 똑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대리국은 르안화주로 이제 개편되어 현재 행정구역 윈낭성 떵충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한번 또 봅시다. 명나라 홍무 15년 1380년에 운남성 직할로 삼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도 이제 윈난성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바이두 현재 사전에 나와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하는지 한번 봅시다. 떵충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래우군이 떵충주를 이제 설립했다. 거버넌스 장소는 현재 운남성 떵충이다. 원나라에서 떵웨이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떵충현으로 바뀌었다. 명나라 홍무 말에 둥충은 수천 후에 수비대로 설치되었고 정통시대에는 국민지읍으로 승격되었다. 그 관할권은 현재 윈난성의 용천강, 대영강 유역과 이제 유사하다. 가정시대 초기에는 등웨이현, 둥충군해로 바뀌었다. 청나라 강희제의 중제군의대가 현에 들어왔다. 가경 말에 이제 현이 홀로 바뀌었고 1913년에 현으로 바뀌었다. 여기 보면 명나라 홍문 말에 둥충은 수천의 수비대에 설치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위치가 윈난성 용천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윈난성 용천강이라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검색이 됩니다. 이 한반도 꼭대기도 여기도 이제 검색이 되고, 앞전에 본 여기 대륙 이쪽에 이제 위치도 이제 검색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쪽 부분이 된다. 그런 설명이 되죠. 자, 앞전에 실록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현재 이 기록은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11월 6일 병인 첫 번째 기사고 1395년 명홍무 28년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송이정하고 건울성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조선 사람이죠. 조선 사람들이 유배된 지역이 여기 금치위 둥충부에 유배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조선은 여기 이제 한반도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조선의 이제 관료들이 말을 천표를 이렇게 영경에 여기에 이제 갖다 줬다고,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났다고 해서 여기에 조선에 사시는 분이 어떻게 여기에 이제 위배를 갈 수가 있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록의 내용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조선의 이제 간원들이 여기 북경, 베이징, 태종 이방원에게 말을 이제 천표를 이제 갖다 주기로 했는데, 그것이 여기 난징에 있는 태조 이성계한테 이제 들통이 났다.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책을 하는 내용이 이제 실록에 이제 적혀 있는데, 태조 이성계가 조선의 이제 왕을 이제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선의 왕은 누구였다고 설명을 드렸나요? 태종 이방원의 행제 중에 한 명을 조선으로 임명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태조 이성계가 이 조선의 왕, 다른 말로 하면 태조 이성계의 뭐 또 다른 아들이겠죠. 아들한테 너는 왜 조선의 나라에 그 왕으로 있으면서 그렇게 경솔하게 태종 이방원한테 말을 천표를 왜 갖다 주려고 했느냐? 그것이 이제 잘못된 행동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말을 갖다 주는 그 두 분의 이제 관료를 여기에 위배시키는 내용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이 여기 이제 북경에서 이제 세력을 이제 키워가지고 이 난징에 그 정종이 있는 데로 이제 가가지고 제2차의 왕자를 이제 일으키잖아요. 그래가
대륙 이제 중원에 이제 황제로 이제 등급나는 이제 경우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실록의 내용으로 이제 다 이제 적혀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실록의 내용이 이게 1395년 명홍무 28년의 이제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연왕도 나오고 그리고 조선왕도 나오고 이제 황제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조선왕 태종 이방원의 다른 형제를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그 조선인 것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놨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실제 이 내용에서 여기에 이제 황제가 바로 우리는 홍건적 난을 일으켜가지고 명나라를 건국한 주원장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이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 명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황제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이 태조 이성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태조 이성계가 자신의 아들인 연왕에게 너가 왜 그 조선 국왕 또 다른 이성계의 아들한테 왜 송의정하고 건을송을 시켜가 왜 말 1000비를 태종 이방원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려고 했느냐. 그것이 태조 이성계가 연왕 이방원한테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가 그에 대한 책임을 묻고 송의정하고 건을송을 여기 금치원하고 둥충부에 여기에 이제 유배시킨 내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위바지장소가 여기 윈난성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을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연왕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분은 태종 이방원이 되고, 이 태조 광제라고 되어 있으면 태조 이성계가 되고, 여기 세왕제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분은 이제 정정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태조 고왕제라고 이 각주 부분에 이렇게 주원장이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태조 고왕제가 명나라를 건국한 여기 주원장으로 이제 바뀌어버린다. 그런 설명이 이제 되겠습니다. 실록에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여기에 있는 이 연왕과 태조 고왕제가 누구인지 또다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동의 이제 역사가 번다함으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요동은 현재 베이징 북경이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보시는 이 내용은 조선의 제2차의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 기록을 적어놓은 기록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락자의 의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 왼쪽 편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 문자가 이제 보입니다. 제가 한번 확대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뭐라고 이제 적혀 있습니까? 자, 여기 보면은 명, 태종, 영락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태종이 영락자인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의전의 문장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실록의 내용을 다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명나라 선비들이 태종을 보고 모두 조선 세자라 하면서 대단히 존경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연왕이 바로 조선의 세자 이방원이란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예전에 제가 이제 번역 이제 조작돼 있다. 설명을 이제 많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찍어 놓은 그 영상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